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 달 휴전설까지 나왔던 좋은 상황에서 유독 거꾸로 가고 있는 크립토 회사의 주가와 또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쟁 분위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면서도 이 휴전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너 맘대로 해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휴전안을 제시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 최정예 부대를 또 중동 바다로 미군들을 파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새벽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 이란이 드디어 미국과의 접촉을 인정했었다. 사실 트럼프가 맨 처음에 누구랑 대화하고 있느냐, 뭐 이란 누구랑은 대화를 했다는데 이란에서는 아무도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트럼프를 또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란이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워싱턴의 주도로 양국 간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항상 이런 식이 있었다고 과거 역사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둘은 전쟁 종식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지속 가능한 제한이 있다면 경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제한설, 휴전설이 나오고 있었죠. 아마 보셨겠지만 한 달 휴전 가능성이 제시가 됐다. 그래서 15개의 조항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1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항에 대한 협상은 한 달간의 휴전 기간 동안 진행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즉, 15개를 안 들어주면 휴전 안해가 아니라요. 일단 한 달을 쉬면서 한번 너도 원하는 거 얘기하고 나도 얘기해보자. 굉장히 솔깃한 제안일 수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당근을 미국이 제시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너만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이거를 수용을 한다면 국제적인 제재, 이란 거 전부 다 내가 해제해 줄게. 그리고 민간 핵 프로그램은 오히려 지원을 해줄게.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필요한 거는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액수로 하면 큰 얘기냐면 이란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국제적으로 자금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한국 돈도 꽤나 지금 못 받은 돈이 있어요. 당연히 한국은 이 석유를 샀으니까 돈을 이란에게 줬는데요. 사실은 카타르로 줬는데 카타르에서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6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라크, 뭐 중국, 기타 국가에서 아무튼 돈을 못 받고 떼먹힌 돈만 약 한국 돈으로 6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전쟁에 대한 보상금 내놔라. 근데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해제해주면 그게 미국 입장에서의 단어고요. 이란 입장에선 그게 전쟁 보상금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뭔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해제해줄게. 보상금이 1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란은 계속 굉장히 뒤로 우회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는 몰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원유 제재까지 해제를 해주면요. 또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러니까 원유를 추가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수출 규모 300에서 500억 달러인데요. 지금 정상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거의 2배가 넘게 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 10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와,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판국에 휴전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돈도 지원이 된다. 근데 이거를 한 달간 만약에 휴전을 받아들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간의 달콤한 당근을 맛봤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마늘을 먹어라. 뭐 전쟁하다가 그러니까 휴식하다가 전쟁 갑자기 해라.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두 번 또 터덕거리다가 결국은 또 협상에 나오고 이게 미국 정말 강자의 뭐랄까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장이 마감된 이후에 뭐 미장이나 여러 가지로 좀 점진적으로 다시 반전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정말 손을 잡고 동반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크립토 주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클래리티 법안과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5분봉으로 좀 짧은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 빨간 게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어제 갑자기 수직 다이빙을 하는 친구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코인베이스, 한때 마이너스 10%까지 갔었고요. 또 하나가 서클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20% 찍고 잠깐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물론 서클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가 한 번에 떨어지는 건 뭔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요새 뭐 증권사 앱을 보면요. 그냥 누르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떨어졌지? 제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뭐 거래 및 기타 계좌에 보유된 스테이블 코인 잔액에 대한 수익 지급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예전에 이미 정해졌던 거잖아요. 제가 3월 20일자로 이미 이자에 대한 합의가 99% 이루어졌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3월 24일 뒷북을 치는 거죠. 갑자기 이게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20% 떨어지는 게 약간 이상하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오늘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또 엘리노 터렛이라는 굉장히 그 기자가 빠르고 좀 정확한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과거부터 쭉 지켜보셨다면 수동 스테이블 코인 잔액 이게 수익률이 아니고 이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최종 거래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잘 알려져 있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서클에 20% 하락하는 그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테더 감사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제 간밤에요. 테더가 사실 테더에 대한 회계나 감사를 모두가 꺼렸어요. 테더랑만 엮이면 막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좀 아니죠. 그래서 세계 4대 회계법인과 뭐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테더의 약간 호재 뉴스라서 서클이 이렇게 떨어진 건가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마이너스 20%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미 드러났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전히 놀랍다. 뭐 기자분도 놀랍다고 하니까 뭐 다들 좀 놀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시간차 공격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고 더 나아가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역시 엘리노 터렛의 이제 기사 내용을 이분의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신 입법 문서가 공개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초안을 보니까 이게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그러니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어, 굉장히 세게 써 있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이자 안 돼.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리고 뭐 계열사든 어디든 광범위하게 이 법을 적용을 해서 우회 방법을 제한하고 이자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그 이자랑 비스무리한 거는 다 그냥 막아버리겠다.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밑에를 보시면 또 이게 약간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말장난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 활동에 대한 활동 기반 보상. 우리가 액티브한 거는 이자를 주겠다. 패시브한 거는 이자를 안 주겠다. 이렇게 예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액티브한 거, 뭐 로열티든 프로모션이든 구독 뭐 프로그램이든 송금이든 결제든 아무튼 활동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는 오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또 허용을 한다고 해요. 그럼 위에랑 아래랑 뭐가 좀 맞지가 않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와 경제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이자 뭐 보상인데 또 이자라고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고 또 여기 보시면 1년 이내에 회피 방지 규칙을 수립하는 것 그러니까 SEC, CFTC, US 이제 재무부가 그리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이자냐 아니냐를 감별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도 한참을 생각을 하고 굉장히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대신에 마케팅의 수단, 뭐 포인트로 적립을 하든지 아까 뭐 로열티든 구독 프로그램으로 뭐 얼마씩 조금씩 주는 거, 뭐 그런 것까진 봐주겠다. 근데 이자라고 하지 마. 그거는 마케팅이야. 그냥 포인트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케팅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의 꼼수 이자라고 밝혀진다면 이자 비슷한 느낌이 있다. 1년 내에 내가 조사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너네들 다 처벌할 거야 라고 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액티브한 거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후자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야, 이거 사실상 거의 금지네. 이렇게 해석으로 약간 세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보통이 아니죠. 서클이 그래서 좀 폭락이 나올 만 했었다. 그리고 사실 제가 3월 20일자로 이걸 소개를 해드릴 때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요. 친 크립토 인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그때 99% 이자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요. 위에 방금 보셨던 이 초안을 본 뒤에 했던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친 크립토 위원인데 이렇게 은행 쪽으로 이 치우쳐진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보고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갸우뚱한 거죠. 그러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은행의 편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이제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다 이제 팩트고요.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왜 이렇게 은행에 유리한 흐름이 나왔을까? 굉장히 생뚱맞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추정이긴 합니다. 갑자기요. 같은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전쟁 장기적으로는 중동 평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전쟁을 약간 명분화시키고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위험한데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평화를 찾아오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번 군사 작전은 협상 후에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더 좋을 거란 겁니다. 뭐 예를 들면서 평화가 중동에 찾아와야 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수 있지.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무서워서 투자할 수 있겠어? 중동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거 트럼프를 위한 거구나.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봤자 어차피 며칠 전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약간은 힘들어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왜 이거 시작했어? 뭐 이스라엘이 꼬드겨서 빨려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 뭐 언론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평가가 약간 있었는데 자, 이 발언으로 어떻게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냐면요. 월가의 황제가 그것도 적장 입에서 트럼프의 정책과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쟁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거는 현명한 겁니다. 좀 포장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제가 느낄 때는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뭐 기브 앤 테이크겠죠. 왜냐하면 이 둘은 정말 사이도 안 좋고 지금도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트럼프 정책을 옹호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거 잘 되면 우리 투자도 잘 될 수 있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어. 심지어 더 나은 기회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뭘 가져갔느냐? 앞서 보셨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제한함으로써 뭐 각종 은행들이 뭐 예금이 유출된다 만다 지금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적어도 예금 유출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나름 큰 성과를 얻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행 쪽 규제를 더 완화할 수도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이 은행들, 악독한 은행들 하면서 신용카드 이자 뭐 10%로 제한을 하겠다. 뭐 서로 소송을 하겠다. 지금 트럼프랑 JP 모건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이를 위해서 약간 윈윈, 손을 잡았다라고 보이는 행동이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나 서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모든 크립토 기업을 통틀어서 트럼프에게 가장 큰 후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암스트롱이 비밀 회담을 했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좀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인베이스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시적인 뭐 정책이나 뭐 전쟁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의 손을 잡아줬다. 조금 더 큰 거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 시각입니다.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정황으로 본다면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의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신시아 루미스도 최근에 99% 확정됐습니다. 뭐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왜 신시아 루미스가 친크립토 쪽인데 또 불구하고 이자를 포기하는 걸 가지고 99%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신시아 루미스는 기관이나 특히 미국의 전략 비축, 미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는 거를 마지막 미션으로 수행을 하고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실 분입니다. 54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요거 하나만 달성을 하고 나는 이제 옷 벗는다, 명예롭게 내려온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고 말고는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 차라리 이자를 포기하고 나서라도 그냥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이분 입장에선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속도감 있게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들어오면서 기관들, 뭐 ETF, 보험사, 심지어 미국 국가마저도 비트코인을 전력 비축하는 게 이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아쉬운 분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든 트럼프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지금 은행의 손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이대로 물론 뭐 변수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이대로 은행에 유리하게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된다면 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일단 장점은 기관이나 국가나 이쪽으로 유입이 그러니까 제도권 쪽으로 이제 확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들어올 텐데 그 물줄기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큰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비트, 뭐 이더, 뭐 솔라나, XRP 이런 ETF가 있고 덩치가 크고 왜냐하면 중앙화 세력들, 그러니까 탈중앙화보단 중앙화 쪽이 힘이 커지면서 뭐 RWA, 뭐 고속도로로 쓰인다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코인들, 쓰임새가 정말 있는 코인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조금 중앙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알트코인들이 더 이제 잊혀지거나 안 쓰여질 가능성도 있겠다. 조금은 중앙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휴전 분위기로 전반적인 자산 분위기, 코인 분위기는 유리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은행 쪽이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이나 주식은 조금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